기초가 어떻게 보면 기초가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 네, 음. 그래서 기초에 보면 어 앞에 한번 보세요. 사 쪽부터 쭉 보시면 수 개념 네, 익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냥 수 개념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동그라미를 표시해서 6은 6개를 표시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건 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네, 7 네, 네, 쪽에 보면 10 안에 덧셈 뺄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 네, 왜냐면 우리 미라클 암산은 가장 중요한 게 10 안에 덧셈 뺄셈이에요. 네, 10 안에 덧셈 뺄셈이 직관적으로 나와야 우리 음, 1 단계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만약에 3 네, 더하기 4를 하는데 아이가 7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뭐 손가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음, 교재를 할 때 우리가 기초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기초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3 더하기 4가 7 이라는 거, 3 더하기 2가 5 라는 거, 6 더하기 음, 3이 9 라는 거를 네, 네, 직관적으로 딱딱 나올 수 있게끔 선생님이 그렇게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 네, 아이가 인제 그 부분이 잘 된다. 네, 그러면 이제 1 단계를 하시면 돼요, 선생님. 네, 그리고 3 더하기 4 뭐 이렇게 10 안에 덧셈 뺄셈이 쭉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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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제 뺄셈도 있어요, 선생님. 6 빼기 예, 4 25 쪽. 네, 6 빼기 4는 뭐 이런 것도 직관적으로 나와야겠죠. 네, 자 그리고 쪼끔 넘어가시면 이번에는 보수가 나와요. 42 쪽. 네, 42쪽 보수는 10이 만들어 주는 수를 바로 보수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네, 그러면 9가 10이 되려면 1, 8 이 1, 10이 되려면 2, 2, 3이 10이 되려면 7, 7, 4가 10이 되려면 6, 6, 5가 10이 되려면 5. 5, 그럼 또 반대 개념이겠죠. 6이 네, 10이 되려면 4, 4, 7이 10이 되려면 3, 3, 8이 10이 되려면 2, 2, 9가 10이 되려면 1. 1, 이거는 거의 뭐 초등학교 뭐 1 학년 뭐 그거 교과 과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네, 어렵거나 아이들이 그러진 않아요. 네, 그래서 네, 기초 네,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1 단계 네, 우리가 기본 암산을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네, 이 네, 네, 기초가 안 돼 있으면 1 단계를 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걸만 아시고 계시면 될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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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아이들을 먼저 테스트를 할 때 직관적으로 나오는지 3 더하기 4 뭘까? 뭐 7, 어, 뭐 4 더하기 4 8, 뭐 6 빼기 3 3 이런 음, 것들이 테스트를 해서 아이가 잘 안 네, 된다. 그러면 이 기초부터 하시면 돼요. 아, 네, 기초 하실 때는 똑같아요, 선생님. 만약에 3 더하기 5다 그러면 3 개를 가고 1, 네, 2, 3 여기 보면 저기 17쪽 지우는 한번 걸, 보실까요? 17 아, 쪽. 네, 17쪽 1번 한번 보실까요, 선생님? 네, 17쪽 1 어디, 번 예. 기초. 아, 기초 17쪽이요? 응 17 쪽. 더하기인데? 더하기. 아, 더하기? 아, 네네네. 예. 자 17쪽 덧셈을 보면 네, 아이들이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물고기가 있죠, 선생님. 네네. 이렇게 물고기가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네네네네. 2, 3 그리고 더하기 5를 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더하기 5를 하면 돼요, 그대로. 네, 이렇게 아이가 그려나가면서 1, 2, 3, 4, 5 그래서 네. 3 더하기 5는 뭐야? 8이 되지. 8. 왜냐면 아직은 수 개념이 없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애들은 학교에서 보면 어떤 애들은 막 3 더하기 5 하면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 해요.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3 더하기 5 라는 수는 3 에서 5칸 간 거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이런 것도 아이들이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 수 개념이 없는 음, 애들은. 그래서 이거를 시킬 때는 4 더하기 5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우리가 볼 때는 9 너무 쉽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그 개념이 별로 없다는 거. 음, 그러면 아이가 막 손가락으로 하려고 그래. 왜냐면 수 개념이 없는 애들은. 그러면 여기는 4를 가요. 1, 2, 3, 4. 자 갔지? 그러면 네. 5를 더해야 돼. 그러면 4 에서 5 칸을 가도록 하자. 그럼 1, 2, 3, 4, 5 하면 답이 음, 뭐지? 9. 9. 이렇게 하면 나와요, 애들이. 네. 이런 식으로 기초는 시키시면 돼요. 뺄셈은 똑같아요, 선생님. 만약에 네. 7 빼기 2다 39쪽 한번 보실까요? 39 쪽. 네. 만약에 7 빼기 2다 여기도 네. 똑같아요. 아이들이 덧셈은 되게 어려워하지 않은데 뺄셈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음, 왜냐하면 덜어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7을 이렇게 가요.
1, 2, 3, 4, 5, 6, 7 같지. 근데 네. 빼기 2를 해야 돼. 그러면 몇 개를 빼줘야 될까? 두 두 개를 개. 빼줘야겠지.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이렇게 빼주도록 하자. 음, 그럼 음, 답은 뭐야? 5가 네,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덜어나는 개념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나중에 아이들이 저절로 돼요, 인제. 쭉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음, 티칭을 하시면. 그럼 기초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기초를 할 때는 항상 C반의 덧셈뺄셈이 직관적으로 이루어졌도록 항상 네, 호산을 말씀을 해 네, 주셔야 돼요. 3 더하기는 뭘까? 7 더하기는 음, 뭐지? 이렇게 네, 하시면서도. 네, 그리고 보수를 하실 때도 항상 아이들한테 어떻게 아이가 보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항상 체킹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네, 1 단계 갈 때 굉장히 좀 고생을 하거든요. 그럼 네, 아까도 했지만 7이 10이 되려면 몇 개가 필요할까? 뭐 이렇게 6이 10이 되려면 네, 몇 개? 네 개, 뭐 5가 10이 되려면 몇 개? 이렇게. 다섯, 그거를 항상 아이들한테 질의질문을 하시고 아이가 답변을 잘한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형식으로. 네, 교재만 쭉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물어봐야 된다는 거. 네, 아이가 얼마큼 알고 있는지. 음, 그래서 그 부분 체킹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보면 암산을 해야 되는데 결손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음, 내가 기초를 아이를 시켰는데 1 단계를 하기가 뭐해. 그럼 어떻게 보면 내가 쪼끔 잘못 가르친 거죠 보면. 네, 그죠? 그래서 아이들을 네, 먼저 지도를 하실 때는 그 부분이 우리 네, 교재는 네, 무조건 네, 네, C반의 덧셈 뺄셈이 자유주제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수의 개념이 벌써, 정확하게 머릿속에 입력이 된 상태에서 이제 1 단계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기초는 선생님 인제 접어 두시고 1 단계 한번 봐 보세요 선생님. 네, 1 단계는 인제 처음에는 기초 단계 했던 부분 네, 아이가 잘 되는지 체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도형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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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직관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루어져 있어요. 쭉 한번 보시게요. 그래서 인제 22 쪽에 보시면 선생님 네, 22 쪽에는 삼행이에요 보면. 네, 그럼 아이가 이제까지는 아까까지는 2 행이었어요. 뭐 2 더하기 네, 1, 3 더하기 5. 근데 지금 행이 하나 늘어났죠. 네, 행이 하나 늘어나면 아이가 뭐야?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똑같이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냥 도형을 표시하면서. 네, 왜냐면 개념이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은 네, 네, 금방 알아요. 이렇게 "똑같아.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 있지. 그거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해 보자. 한번 해 봐. 자 2 있지. 자 1, 2. 음, 근데 2를 더해야 돼. 그럼 어떻게 네, 한다고 했지? 하나를 더해 하나, 주고 그다음 다시 또 2를 더해 줘야 되네. 그럼 어떻게? 1, 2. 그러면 답은 뭐야? 오, 그렇지. 너무 잘하고 있네. 이렇게. 그럼 아이가 '아 행이 하나 늘어났지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고 인지를 하면 아이들이 금방금방 해요 선생님. 네, 그래서 아이가 쪼끔 잘 모른다. 근데 저희는 항상 수준별 학습이거든요. 저기 보면. 그러니까 네, 아이가 좀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아이에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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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걸 잘 한 번 이해했는데 애가 잘 알아. 그러면 두 번은 설명할 필요 없겠죠. 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좀 더딘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네, 더딘 애들 같은 경우는 인제 반쪽을 같이 해야겠죠. 네, "인제 알겠니?" 그러면 선생님 저 알겠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그럼 네, 아이가 금방 인지를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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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파악하는 걸 선생님이 이제 하시면 돼요. 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늘 거예요. 이제 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인제 27쪽 한번 보시게요 선생님. 네, 자 27 쪽에 보면 인제 덧셈하는 방법이 나와요. 네, 자 6 더하기 9. 근데 아이들 초등학교 뭐 2 학년이나 3 학년들이 6 더하기 9 잘해요. 15 나와.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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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암산을 4 단계 아마 5 단계 보시면 천의 자리 암산이 쭉 네, 있잖아요 선생님. 봤어요. 네, 네, 어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또 이렇게 관가하는 게 뭐냐면 너무 쉬워. 답 쭉쭉 어, 써요. 뭐 15, 어, 12 뭐 14 뭐 다 써. 그때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딱 멈춤을 해야죠 스탑.
응, 너가 6 더하기 9를 몰라서 시키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응, 그럴 응. 때는 4단계를 보여주시든가, 선생님이. 4단계 어려운 네네네네네. 거를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시고, 너 이거 할 수 있어? 못하지. 근데 이거를 자유자재로 네가 할 수 있게 선생님이 만들어 주려고 이걸 하는 거야. 음, 그니까 네네네. 너 할 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 줘야 돼 하면서 그 말을 항상 해 줘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아이가 그냥 해요. 답을 그냥 탁탁 썼어. 그리고 너무 우스운 거야. 아, 내가 이걸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시킨다고 선생님이? 기분 나쁘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이제 저한테 이제 지도를 받으시고 아이들을 네. 지도하시는데 그 설명을 안 해 주셨나 봐. 아, 그 설명 안 해 주시니까 인제 아이들이 좀 여러 명 있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아이들 가르친 경험이 응, 많으니까 그런 게 네네.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통솔이 다 가능하거든요. 뭐 10 네네. 명 있어도 다 통솔이 돼요. 원래 워낙 인제 오랜 시간을 응, 이렇게 응,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런 교육 사업을 인제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막 서너 명 오면 정신이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을 안 해 주신 거야. 아, 그러니까 아이가 인제 집에 한 2 번, 3 번을 갔어요. 갔는데 네. 맨날 알고 있는 거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애가.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뭐지?' 그래서 엄마한테 "나 이거 안 간다."고 "재미없어서 안 간다."고 음. 이렇게 하셔 갖고 나중에 저한테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항상 선생님이 인제 실수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다. 근데 응. 알고는 계셨는데 아이가 그냥 4-5명 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보면. 아, 그러니까 유치원짜리 있고 뭐 1 학년이 있고 뭐 3 학년이 응, 있고 응, 뭐 4 학년이 있고 이러니까 유치원생 "선생님 몰라요. 저 어떡해요." 뭐 1 학년짜리든 "선생님 저도 몰라요." 뭐 3 학년짜리들은 응, 그냥 응, 내버려 뒀겠죠. 응, 설명만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설명을 해 주시고 아이한테 그 마음을 아이를 음. 다독여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다독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네네네네. 고거를 뭐 "누구야. 너가 이거 6 더하기 9 15 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니? 다 알아. 네 친구들도 알고 누구도 다 알아. 하지만 봐봐 4 단계 봐봐. 이거 너 할 수 없잖아. 그치? 응, 그래서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선생님이 "너 지금 학교에서 곱하기 나누기 배우지. 응, 어렵지?" 응. "네. 어려워요."라고 하겠죠? 네. 이거 하면 너무 쉬운 거야. 그러면 "선생님 너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좀 하자." 그럼 아이가 응, 인내를 해요. '아 이렇구나.' 근데 그 작업이 안 들어가면 아이가 기분 나쁘죠. 음, '내가 뭐 하러 이거를 해? 다 알고 있는데? 음, 나를 선생님 너무 낮은 취급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 애들은 음, 초등학교 1 학년도 선생님 다 알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아이들을 어린애 취급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인들하고 대화가 다 돼요. 음, 그런 걸 보면 그 아이들을 우리가 설득하지 못하면 이 단계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 음, 그래서 항상 보면 친구처럼 그리고 내 동료처럼 음,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접근을 해야 아이가 배신하지 않아요 보면. 음, 저는 항상 지금도 그러거든요. 지금도 학교에서 네,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네, 그냥 항상 얘기해요. 그 아이가 1 학년이든 2 학년이든 3 학년이든 5 학년이든 6 학년이든 "수혁아 오늘은 걔가 잘 못해요." 못하더라도 음, 수혁아 오늘은 수혁이가 너무 잘하는데? 이상하네 우리 수혁이가 나중에 천재 되려나? 벌써 천재 된 음,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아이를 항상 북돋아 주는 어떤 그런 칭찬과 내면을 끌어주는 그런 작업을 항상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제가 능력이 출중한 게 아니야. 저는 단지 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의 내면을 끌어서 할 수 있는 아이로 그리고 "너는 음, 할 수 있어." 사람이 또 그렇거든요. 저도 네네, 마찬가지예요. 아마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네, 선생님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하고 할 수 없을 때하고 뭔가를 시작할 때 어떻던가요? 그, 어렵죠. 네, 주눅 들잖아요 보면. 네네네, 내가 모르는 영역을 갔어. 네, 만약에 컴퓨터 뭐 코딩이라든지 뭐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쪽 네, 갔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좀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은혜 선생님 세상에 하나 알려줬는데 2개 안 해?" 말로라도. 음, 내가 잘 네, 모르는데 말로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어 내가 정말 할 수 있구나.' 음, 그러면 3 가지 4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네네네. 아이들은 그래. 아이들뿐만이 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른들도 똑같아요, 네.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을 지도할 때 항상 친구처럼 동료처럼 그리고 음, 소중한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도 나름의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만의. 네. 제가 ADH 애를 가르치고 있어요. 네네. 지금 한 몇 개월 됐나? 한 3 개월 됐나? 돌아다녀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걔를. 음, 그러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죠? 네. 앉아서 뭐 한두 개 하고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또 앉아서 잠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음, 제가 잠깐 하는 동안에 "수혁아 너는 글씨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글씨도 잘 못 읽어요 사실은. 음, 떠듬떠듬 읽고요. 아이가 2 학년인데 그러는데 어제는 저 수업 갈 때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40분 수업하는데 40분 동안 앉아서 수학을 푸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옆에 있는 애는 머리가 좋아요. 네. 머리가 좋고 좀 그러는데 그 아이는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음, 아이가 쪼끔 딴짓을 하고 하니까 그 아이를 잡아다가 앉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 "야 너 오늘 수학해야 돼. 여기까지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걔를 보면. 어, "수혁아 선생님 너 너무 안아주고 싶은데 선생님 안아줘도 돼?" 그렇게 말을 어, 했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아이가 아,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연필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저 연필 이렇게 하는데 저 뭘 잘하고 있죠?" 하면서 음, 저한테 오히려 저를 위안을 하는 뭐 위로를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행동을. 제가 그랬거든요. 연필이 이렇게 너무 뾰족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수혁아 연필을 계속 걔가 이제 이게 산만하니까 이거 바꿨다가 저거 바꿨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네네네. 걔한테는 좀 뭉퉁한 연필을 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연필을 좀 바꾸자 수혁아."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 음, 그래서 이렇게 좀 하다가 지가 그러는 거야. 갑자기 생각이 났나 봐. "선생님 아, 저 연필 바꿀게요." 그러면서 바꾸더라고요. 어, 아, 한 10분 지나서. 저는 기억도 못 하는데. 어, 그래서 수혁이 왜 연필 바꾸려고 했어?" 그랬더니 아까 선생님이 연필을 바꾸라고 했는데 제가 안 바꿨는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한테 대한 어떤 의리가 좀 있는 거겠죠. 선생님이 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자기가 안 들어줬어. 음, 그랬더니 자기가 속상했어.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안 들어준 거에 대한 어떤 후회. 그래서 음, 그 뒤로도 이렇게 바뀌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음, 저희가 하는 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네, 아이를 지도하면서. 네, 그리고 아이들이 상처받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네, 상처받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이걸 가르치면서 좀 내면을 끌어주는 그런 걸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선생님. 네, 그 어떤 보람보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네, 너무 좋아. 아이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 그래서 네네네. 항상 그 부분을 선생님이 항상 마음에 두시고 아이들을 지도할 때 친구처럼 이 네, 아이는 낮은 아이가 아니고 그냥 음, 나하고 똑같다. 내가 네, 친구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 네네네네. 친구가 잘 못해. 그러면 그 아이를 설득할 거 아니에요 친구한테는. 네, 누구야. 뭐 이렇잖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인제 우리가 항상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아이가 못하거나 그리고 내 지시에 따라오지 않으면 좀 당황스럽고 좀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절대 그 아이는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그렇죠. 그래 갖고 저는 항상 제가 항상 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이야 내면 끌어주는 거. 음, 아무리 못한 아이도 "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존중해 주는 거. 음, "너는 정말 괜찮은 아이야. 너는 사랑받기에 마땅한 아이고 너는 지금 이걸 하는데 네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너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아이야." 음, 저는 이거를 포커스로 맞춰요. 이것만 네, 해 주면 나머지는 누가 할까요? 그 아이가 해. 네, 저는 옆에다 서포트만 하면 돼. 음, 어저께도 그 6 학년짜리 걔가 초등학교 내내 기초 학력이 부족해서 거의 무슨 점수가 엄청 낮았겠죠? 네, 근데 저는 걔를 4월 달부터 그것만 했어요. "야 너 너무 멋진데 너 쪼끔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는 거니?" 음, 음, 그럼 6 학년들이 뭐라고 하면 "저도 잘하고 싶어요."라고 해요 선생님. "나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 말은 음, 다 하거든요 누구나. 잘하고 네네네. 싶죠. 인정받고 싶고. 네네네네. 그러지만 행동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잘하고 싶어요. 근데 40분 동안 아이가 수업을 하면 못 해. 음, 한 20분 수업하고 "선생님 뭐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음, 오늘 여기까지 하면 안 돼요? 자기 좀 어디를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항상 네, 변명이 많아. 음, 그럴 때 그 여지를 주시면 안 돼. 어, "너 선생님하고 처음에 약속했잖아. 너 잘할 음, 수 있는 앤데 요만큼 하면 나중에 시간이 없어 갖고 선생님 너 더 많은 거 알려주고 싶은데 너가 그 부재된 거를 할 수가 없잖아. 쪼끔만 음, 하자. 음, 쪼끔만 더 하자." 뭐 이렇게. 음, 그래서 어저께도 그 40분 수업에 그 아이가 40분을 수학을 40분 동안 풀어요. 어, 근데 그게 기적이거든요. 제가 볼 네, 때 풀 수 없는 아이야. 음, 하지만 우리가 끄집어냈더니 왔어요. 음, 그러니까 고거를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부분은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 지식을 많이 알려주는 것보다 아이의 내면을 끌어줘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주는 거. 네,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굉장히 어, 높아져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이거를 통해서 다른 과목도 정말 음, 잘해요. 제가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네, 되면 저는 세상을 구한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왜냐면 그 아이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갔어 네, 봐. 어, 그럼 사회의 부적응자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사회에 어떻게 보면 해를 끼치는 아이가 되면 음, 그 해를 또 내가 당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음, 어떻게 보면 다 우리는 연결돼 있는 것 같아 보면. 네, 그래서 그 아이를 좋은 아이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 정말 필요한 아이로 성장을 시켰을 때 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이 더불어가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거. 그런 거 하면 마음이 되게 막 뿌듯해요. 음, 뭔가 그 뭐라고 하죠? 그 어떤 내가 가르침보다는 그 아이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네네네네, 지식적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네, 항상 감정으로 그리고 네, 항상 내면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거. 그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인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항상 6 더하기 9 할 때도 아이가 모르는 게 네, 아니라는 거 네, 아이한테 말을 해 줘야 돼. 미리 선수를 쳐야 돼 항상 우리는. 네, "야 6 더하기 야 6 더하기 너무 쉽지. 이걸 누가 모르는 애가 어딨니? 다 알아." 1 학년짜리도 알고 어떻게 보면 유치원짜리도 잘 알아. 하지만 음, 사닥에 딱 보여주면서 "너 이거 할 수 있어?" 음, "아니요. 못해요."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너 요거 이렇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쭉쭉쭉쭉 하면 선생님이 이거 암산 너 천재 만들어 줄게. 음,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도 어렵지? 곱하기 나누기 하나도 어렵지 않아. 내가 여기까지 만들어 줄게." 그렇게 하면 아이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는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자. 네, 자 6을 가는 거야. 1, 네, 2, 3, 4, 5, 6 갔지? 네, 그러니까 6 더하기 9를 하려면 10이 올라가지. 네, 6 더하기 9면 10이 올라가지. 그럼 아이가 "네." 그래요. 그러면 네, 자 10을 올려줬어. 근데 원래 9를 더해야 되는데 10을 더해 줬네? 네, 그러면 너 기초 단계에 배웠던 거 있지? 9의 보수가 뭐라고 했지? 음, 그렇지 1 이지. 그럼 2를 빼주는 거야. 음, 그럼 답이 뭘까? 15, 그렇지 15 야. 너무 쉽지. 그럼 또 음, 두 번째도 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네, 한 3개 정도 해 주시면 돼요 계속 아이가 알 때까지. 네네네네네, 그러면 4 더하기 8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이거 똑같아요. 그럼 그 아이한테 한번 해 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한 번은 해 줬고 그럼 네네네, 아이가 할 거예요. 자 가 보자. 그러면 1, 2, 3, 4 갔어. 자 8을 더해 주면 10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지요. 올라가요, 그러면 네, 자 10을 올려줬어요. 선생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8을 더해 줄 걸 10을 더해 줬기 때문에 8의 보수가 뭘까? 2, 2가 되는 거지. 그럼 2를 빼주는 거야. 그럼 답은 네, 뭐야? 10. 예. 12, 너무 쉽지. 자 이런 네, 식으로 우리 쭉 한번 해 보자 하면서 이제 쭉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럼 아이가 도형을 표시를 만약에 4 더하기 8 이다. 그러면 10 올리고 보수 빼고 10 올리고 보수 빼고 이거잖아요 선생님. 음, 그럼 아이가 이제 도형을 쭉 표시를 할 때 잘해. 잘하면 이제 이 도형을 표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표시 안 해도 돼요 이제. 음, 알겠죠? 그럼 네, 31쪽 한번 펴 보시게요. 네, 31쪽 펴 보시면 여기 도형을 표시를 하고 도형을 네, 표시하는데 아이가 잘해. 10 올리고 네, 보수 빼를.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6 에다가 10 올리면 뭘까? 16, 그치 16 이지. 그러면 8의 보수가 뭘까? 2,
그치. 그럼 16에다 2만 빼면 돼. 그럼 답이 뭐야? 14. 14가 되겠지. 자, 네. 2번도 해보자. 10 올리면 17, 6의 네. 보수, 4를 4, 빼면 10, 13, 그렇죠. 자, 3번도 10 올리면 18, 18, 5의 5의 보수, 보수, 5를 5를 빼면 빼면 13, 13. 자, 네. 4번도 10 올리면 19, 19, 5의 보수, 5를 5를 빼면 빼면 14. 14. 이런 식으로 네. 개념이. 그래서 10 네. 올리고 보수 빼고. 그래서 네. 선생님이 거기다가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막상 입에 붙어야 되거든요. 네. 그죠? 네. 입에 붙지 않은 맞아요. 말은 내가 막상 아이들을 지도할 때 보면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입에 붙어야 돼. 10 네. 올리면 뭐, 네. 뭐의 보수, 뭐를 빼면 뭐, 이렇게. 네. 철중 선생님, 예, 네, 화면을 한번 켜 보시겠어요? 예, 비디오, 비디오 한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도 이제 보셔야지,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철중 선생님이 네, 얼마큼 하는지를 저도 봐야 되니까. 책 1단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1단계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네네. 1단계요. 예, 이쪽 1단계. 아니에요? 이쪽? 이쪽 아니고 1단계요. 1단계, 1단계라고 있죠, 선생님. 여기. 1단계. 책. 아, 잠시 가져올게요. 이따 좀. 1단계 한번 1단계 가져오세요. 1단계, 2단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10 올리면, 네. 그러면 우리 33쪽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33쪽 선생님, 이제 1번부터. 궁금한 게, 음, 여기 밑에는 이미지 트레이닝이잖아요. 네네. 여기에 도형에 동그라미 표시하지 말고 눈으로 보면서 풀어보라는데, 그러면 애들이 입으로는 호산을 하는 거, 이거. 그렇죠. 입으로는 호산을 하는 거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냥 어, 아이들마다 그 수준별로 알아서 하시면 돼요. 네. 어떤 아이들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도형 표시를 아, 안 해야 되는데 또 안 돼, 이게 잘, 응, 이미지가. 응. 그럴 네. 경우에는 또 도형을 표시를 하셔도 되고, 이게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건 아이들마다. 아니니까. 아, 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조금 잘한다 그러면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죠. 자, 6 네. 눈으로 가고, 자, 네. 10 올리고, 눈으로 가는 거예요, 눈으로. 네네네. 10 올리고, 7의 보수 빼는 거야, 눈에서. 하나, 둘, 셋 빼면, 이게 13이구나, 이걸. 네네. 응. 그러면 33쪽 한번 펴보세요, 선생님. 네. 33쪽. 그거 10 올리면 한번 해보시게요. 네. 자, 시작. 10 올리면 12, 12, 8의 8의 보수 보수 1을 2를 빼면 빼면 10, 10. 2번도 10 올리면 17, 17, 8의 8의 보수 보수 2를 2를 빼면 빼면 15. 3번도 10 올리면 13, 13, 9의 9의 보수 보수 1을 1을 빼면 빼면 12. 12. 철종쌤, 1단계 네, 33쪽. 33쪽. 네, 네. 거기 보시면 저희가 늦게 들어오셔서 그 앞부분을 못 들으셨는데 앞부분은 나중에 좀 듣고 하시면 되고 여기는 10 네, 올리고 보수 빼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보셨죠? 네, 이해는 가셨죠? 네, 10 올리고 보수 빼고. 그래서 이제 10 올리고 보수 빼고 우리 연습 한번 해보시게요. 33쪽 네, 펴셨죠? 네. 네, 거기 5번부터 한번 해보시게요. 자, 네. 시작. 10 올리면 15면 19, 19, 1의 보수 1을 9를 빼면 빼면 10. 10. 자, 6번. 철중쌤, 6번. 아니, 이게 1단계 33이요? 33쪽. 6번 5, 9, 5 더하기 9요? 5 더하기 9를 10 올리면 15, 9의 보수, 1을 빼면 14. 이렇게. 아, 왜 요 15라고 한지 모르겠네. 왜냐면, 여기 도형, 아까 아, 말씀드렸죠. 선생님, 도형. 선생님, 도형. 왜냐면, 5 더하기 9 하면 네, 5를 가세요. 선생님, 도형을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1, 2, 3, 4, 5 갔죠? 음, 가서, 잠깐만요.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늦게 들어오시면 안 된다니까. 자, 5 더하기 9.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 이게 네. 포인트예요. 이것이
나눗셈, 곱셈 뭐 다 감산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잘 되면.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선생님 옆에 도형이 있죠? 도형요? 옆에 여기 이 도형 제가 쓴 거. 동그라미요? 응, 동그라미를 도형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동그라미 숫자. 아, 응, 도형. 동그라미 숫자 이걸 도형이라고 해요. 네. 자, 5를 하면 1, 2, 3, 4, 5 가죠, 선생님. 네. 가고 나서 9를 더하면 10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럼 10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올려줬죠? 네. 근데 원래 9를 더해야 되는데 10을 더했어. 그럼 네. 9의 보수가 뭐죠? 1. 그렇죠. 2를 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답은 네. 뭐죠? 10? 14. 10? 14. 그렇죠. 그래서 근데 10을 올려주는 왜 거야. 바로 시작할 때 15를 더하는 거예요? 밑에 넣는 숫자가 응. 그 5 이상 넘어가면 이거 그렇죠, 합치면 그렇죠. 10이 되는 두 거예요? 개를 더해서 10이 올라가면 무조건 10을 올려준다고.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먼저 그걸 보고 이게 10이 넣냐 안 넣냐 그걸 먼저 파악해야 돼. 그렇죠. 응. 선생님 기초 파악하면 바로 단계, 15로 그쵸. 붙여버리냐? 그쵸. 기초 단계를 선생님이 안 아, 들으셔서 그래. 은혜 쌤이 말잖아. 자, 응. 그러니까 7번부터 한번 해보시게요. 7번. 자, 10 올리면, 자, 시작. 10 10 올리면 올리면 16. 16. 6의 6의 보수 보수 4를 4를 빼면 빼면 12. 12. 자, 8번. 10 10 올리면 올리면 18. 18. 6의 8, 보수 6의 보수 4를 4를 빼면 빼면 14. 14. 14. 그죠? 자, 넘기셔서. 자, 39쪽 한번 펴보세요. 선생님, 39쪽. 39쪽 피셨죠? 네. 자, 철중생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네. 1번. 39쪽에 1번. 자, 시작. 10 15, 올리면 18. 3의 3의 보수 보수 7을 7을 빼면 빼면 11. 11. 1. 자, 2번. 10 10 올리면 올리면 17. 17. 1. 9의 보수 9의 보수 1을 1을 빼면 빼면 16. 16. 6. 그죠? 3번. 10 10 올리면 올리면 15. 15. 15. 8의 3의 보수 보수 2를 2를 빼면 빼면 13. 13. 자, 4번. 10 10 올리면 올리면 19. 19. 6의 6의 보수 보수 4를 4를 빼면 빼면 15. 15. 자, 5번도 10 10 올리면 올리면 16. 16. 4의 4의 보수 보수 6을 6을 빼면 빼면 10. 10. 그 다음에 6번. 10 10 올리면 올리면 13. 13. 3. 1의 보수 보수 3을 3을 빼면 빼면 10. 10. 자, 7번. 10 올리면 16. 16. 5의 5의 보수 보수 5를 5를 빼면 빼면 11. 11. 자, 8번. 10 올리면 37. 17. 4의 4의 보수 보수 6을 6을 빼면 빼면 11. 11. 철중생님 이걸 아시겠죠? 이걸 항상 할 때 이 그림 숫자 동그라미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 저희가 항상 기본이 보수하고 10 안에 덧셈 뺄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초 단계는 선생님 철중쌤 네. 기초 단계에는 보수를 10이 되는 게 보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6이 네. 10이 되려면 4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수를 항상 빼는 거야. 우리가 항상 보수 그래서 뺐잖아요. 그죠? 이거 머리로 이 그림을 도형 이걸 계속 상상하면서 해야 되죠. 그죠? 앞에서 보면 도형을 제가 표시를 하게끔 먼저 설명을 해주고 아이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번에 이걸 시키는 거예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아마 녹화된 영상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 녹화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선생님이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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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0 올리고 보수 뺀다는 거. 그러니까 철중쌤 나중에는 지각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안 그러면 그걸 잘 몰라. 이게 원리가 중요하니까. 이게 기본 원리인데 이걸 모르시면 나중에 못 한다니까요, 선생님. 자, 42쪽 한번 펴보시게요. 42쪽. 와우. 자, 42쪽 보면 이번에는 삼행이에요. 네. 삼행이어도 똑같다고 얘기했죠, 은혜 선생님? 네. 철중쌤. 네. 자, 네. 4 더하기 1은 4 더하기 1은 뭐죠? 5. 5예요. 그죠? 4 더하기는 5야. 그럼 5 더하기 8은 10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럼 똑같아. 10 올리면 이번 15. 15. 8의 8의 보수 보수 2를 2를 빼면 빼면 13. 13. 자, 2번도 3 더하기 여기 2는 2는 5. 5. 10 올리면 올리면 15. 15.
9의 구의 보수 보수 1을 1을 빼면 빼면 14, 14. 자, 3번도 똑같아요. 2 더하기 4는 6이죠. 6. 만약에 i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도형을 표시하라고 하세요. 똑같아. 네, 모르면 도형을 표시하면 돼. 네. 선생님 알겠죠? 네. 자, 2 더하기 4는 6. 6. 10 올리면 16. 6. 8의 보수 3의 보수 2를 1을 빼면 빼면 14. 14. 4.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10 올리고 네, 보수 빼고 10 올리고 네. 보수 빼고. 응, 그래서 이게 저는 아이들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은 만약에 여러 명 놓고 하실 때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칠판에다 쓰세요. 이걸 쭉. 쓰시고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음률로 막 해요. 어, 같이 합창으로. 10 음, 올리면 15, 8의 보수 1을 빼면 13, 10 올리면 17, 6의 보수 4를 빼면 13, 10 올리면 13, 8의 보수 1을 빼면 11 이렇게. 그럼 네. 아이가 같이 음률로 이렇게 하면 그냥 뭔가 수학인데 수학이 아닌 것 음, 같은 느낌? 음, 그래서 아이가 되게 이렇게 서로 같이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돼요. 그런 컨텐츠도 되니까 칠판에다 한 8문제, 9문제를 쓰고 아이한테 같이 합창으로 한번 연습도 하고 네, 재밌게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고 근데 아이들이 또 43쪽 펴보세요, 선생님. 43쪽에 2번. 네, 제가 이거 하는 건 항상 체크를 해 놓으세요, 선생님. 아이들이 네, 반드시 물어보는 부분이야. 자, 네, 43쪽에 2번. 네, 자, 여기는 보면 6 더하기 8이 갑자기 넘어갔어요, 12. 네, 그럼 아이가 반드시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음, 똑같은데. 이거 어, 똑같잖아요, 선생님. 그죠? 네, 네. 6 더하기 8은 10으로 올라가잖아. 그죠? 16, 그러면 10 올리면 16, 8의 16, 8의 보수 보수 2를 1을 빼면 빼면 14. 14, 14에 3 더하면 10. 17, 그렇죠. 똑같아. 음, 오케이. 근데 아이들이 신기해. 왜냐면 패턴이 좀 다르다 싶으면 꼭 물어봐요. 어, 뭐예요, 이거? 자, 이번에는 43쪽에 2번 한번 해보실게요. 밑에 이미지 트레이닝. 네, 43쪽에 2번 한번 해보실게요. 10 올리면 19, 2의 9, 보수 8을 빼면 선생님? 12. 43쪽에 이미지 트레이닝 2번. 43쪽에 이미지 트레이닝 2번. 43쪽 네, 밑에. 네, 여기 있죠? 9, 9하고 2하고 7이. 네, 자, 한번 해보시게요. 10 올리면 19, 19, 2의 2의 보수 보수 8을 8을 빼면 빼면 11, 그렇죠. 11에 7 더하면 18. 그쵸. 28. 그렇게 하신다는 거. 네, 근데 똑같다는 거 하는 방식은 자, 네,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뺄셈이 가장 쉬워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지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뺄셈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맞아. 덜어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니 더하기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5 더하기 5면 손가락으로 해도 되잖아. 근데 빼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빼야 되잖아요. 손가락으로 할 때도. 그래서 힘들어해. 근데 우리는 너무 쉬워. 뺄셈이. 아주 날아가게 쉬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장점이 된다는 거. 네, 6, 7, 8, 9. 항상 처음 시작하는 건 아이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되니까 어떻게? 도형을 표시를 그려줘. 하면서 네,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 네, 왜냐면 우리 교재는 항상 그거예요. 아이의 감정, 존중. 내가 볼 땐 너무 쉬워.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내가 저기 실습을 해주면 아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아이가 더 빨리 인지하잖아요. 그죠? 자, 네, 10은 어떻게 하냐면 자, 11을 표시했어. 그쵸? 네, 자, 1에서 5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네, 10을 빼는 거야. 자, 10을 딱 뺐어. 근데 원래 5를 빼야 되는데 10을 빼버렸네? 그럼 5의 보수가 뭐지? 그렇지. 5를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음, 1, 2, 3, 4, 5 더했더니 뭐야? 답이? 6, 그쵸. 6이죠. 6이네, 6. 너무 쉽지. 자, 하나 더 해볼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를 더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12, 8. 그럼 아이한테 해보라고 해도 돼요. 잘하면. 네, 그러면 아이마다 특성이 다 다르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네, 그럼 아이가 좀 네, 이해를 잘한다. 그럼 한 2문제 정도 하고 아이가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반쪽, 1장, 2장. 네, 아이마다 틀리게 저기 티칭 방법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네, 아이가 네, 이해를 못하는데 똑같이 뭐 2문제 하고 또 해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12 갔어. 2에서 8 뺄 수 있어, 없어? 없지요. 없어요. 그러면 10을 빼요. 자, 10을 뺐어. 근데 원래 8을 빼야 돼. 근데 10을 빼버렸네? 그럼 8의 보수가 뭐지? 2, 2지. 그럼 2를 더해주는 거야. 그럼 답이 뭐예요? 4. 4. 그렇죠. 4죠. 너무 쉽지? 자, 이걸 이제 아이가 잘해. 네. 도형으로. 잘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아까도 10 올리고 보수 뺐죠? 네. 뺄셈은 10 빼고 보수 더하는 거예요. 아, 네. 자, 55쪽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게요. 55쪽 1번부터. 네. 자, 똑같이 10 빼면 빼기 1. 그죠? 1. 10 빼면 1. 빼면 1. 7의 7의 보수 보수 3을 3을 더하면 더하면 4. 4. 설중쌤 55쪽. 55쪽 폈어요? 네, 55쪽 1번. 몇 번요? 1번 했어요? 그다음 2번 보시게요. 2번. 2번도 10 빼면 빼면 2. 2. 6의 6의 보수 보수 4를 4를 더하면 더하면 6. 6. 그쵸? 자, 철중쌤. 철중쌤 혼자 한번 해보세요. 3번. 16. 10을 빼면 10을 빼면 6. 10 빼면 그쵸? 10 빼면 6. 네, 10 그죠? 빼면 6. 8의 어. 보수 2를 더하면 8. 그렇죠. 잘하시네. 자, 4번도 한번 해보시게요. 같이 10 빼면 4. 빼면 5의 4. 보수 5를 5를 더하면 더하면 9. 9. 자, 9. 5번도 10 10 빼면 2. 빼면 2. 빼면 4의 4의 보수 보수 6을 6을 더하면 더하면 8. 8. 자, 8. 6번도 10 10 빼면 10 4. 빼면 4. 8의 보수 8의 보수 2를 2를 더하면 더하면 6. 6. 이렇게. 쉽죠? 네. 자, 덧셈 뺄셈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선생님. 2단계 네. 한번 보셔봐요. 이제 2단계.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혼동해요. 다시 한번 2단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덧셈은 10을 올리고 보수를 뺀다. 아셨죠? 자, 뺄셈은 철중쌤. 이걸 아이들한테 항상 뺄셈은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뺄셈은 10을 빼고 빼고 보수 보수를 더하기. 그렇지 더하기. 더하기. 이거를 항상 중간중간에. 자, 덧셈은 10 올리고 보수 빼고 보수 빼고. 뺄셈은 10 빼고 보수 더하고 이런 거야 하면서 중간중간에 항상 아이들한테 체킹을 하셔야 돼요. 네. 연습을. 왜냐면 나중에 아이들이 막 헷갈려. 왜냐면 뺄셈에서 보수를 더해야 되는데 막 보수를 빼버리고 난리가 나요. 나중에 보면 머리가 혼동이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체킹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2단계에 보면 6쪽 한번 펴보시게요. 6쪽. 네. 선생님 6쪽도 똑같아. 자, 37 더하기 4예요. 이것도 네. 똑같았죠? 네. 자, 37에다 10 올려야죠. 네. 여기도 10 올리면 47. 47, 4의 보수 6을 빼면 이것 빼면 41. 아니, 그쵸? 41. 41. 자, 이제는 예? 1단계 한번 1단계 그 여측에 있죠, 선생님? 1단계 보면 이제 숫자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게요. 1단계 여기 뒷부분 안 했네. 자, 67쪽. 1단계 67쪽. 1단계 67쪽. 67쪽 있죠? 네. 여기는 이제 숫자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게요. 숫자만. 어떻게 숫자를 네. 얘기하냐면 10 올리면 뭐 하고 그러면 10 올리면서 숫자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숫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머리가 좋아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숫자 기억하기예요. 네. 그래서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저도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밥 먹으러 갔어요, 점심? 그럼 네. 밥값이 다 다르죠. 네. 그럼 우리가 밥값을 다 더해가지고 우리가 더치페이 할 때잖아, 선생님. 네. 그럼 나눠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옛날엔 덧셈 안 됐어. 왜냐면 다 틀리잖아요, 보면. 음. 근데 그것이 덧셈이 된다니까요, 나중에. 어. 숫자를 기억하기, 숫자를 기억하기.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숫자를 기억해서 답을 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67쪽 1번 보면 원래 10 올리면 35, 9의 보수 2를 빼면 34 이렇잖아요. 네. 10 올리고 그걸 안 할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25. 자, 25를 말을 하면서 9를 보는 거예요. 그럼 10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면 25, 35, 34 이렇게. 보수는 머릿속에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셨죠? 자, 2번. 네. 한번 해보시게요. 29, 19, 39, 39,
7은 30, 이제 어, 3의 보수 7을 어, 빼니까 30, 30, 뭐야, 저기, 32가 되죠. 네, 머릿속에서 보수를 생각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어, 보수를. 아, 응, 와, 머릿속에서. 자, 3번 네, 한번 해보실게요. 28, 38, 38. 38, 33, 그렇지. 33. 33. 응. 좀 하나는 헷갈리죠? 헷갈리네. 보수를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숫자만 네, 기억하는 거예요. 자, 4번. 26, 36, 36. 그래서 33, 그렇지. 33. 왜냐면 7의 보수를 3을 얼른 생각하는 거야. 음, 자, 5번. 28, 38, 4, 38, 34, 34. 4, 철중쌤 되죠? 자, 6번. 24, 34, 34, 14, 32, 30. 32, 그렇죠. 7번. 21, 31, 31, 31, 30, 30. 30, 8번. 23, 33, 33, 33, 30. 30. 30. 어때요? 해보니까. 몰입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저희가 몰입학습법을 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음, 왜냐면 몰입을 안 하면 사실은 이걸 할 수가 없어. 음, 그래서 아이가 왜 변하냐면 몰입이라는 게 그게 중요해요. 네, 몰입을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뻐요. 집중을 하고 있으면. 어, 그럼 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럼 나도 모르게 몰입의 어떤 게 무아지경 알죠? 옛날에 네, 무아지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만 본다니까요, 선생님. 근데 음, 만약에 이것이 잘 되잖아. 그럼 다른 거에도 연결이 돼요, 선생님. ADHD 같은 것도 고치지겠네요? 네? ADHD? 그럼요. 아니, 그리고 그게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도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ADH 하는 애 그렇게 막 집중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응.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 왜냐면 이거는 우리 교재는 숫자만 기억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하면 안 돼. 응. 오로지 숫자만 기억해야 돼. 그럼 뇌에서. 그렇게 되면 기쁨이 있다니까요. 기쁨이 있으면 이거를 여기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옛날에는 책 같은 거 많이 못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책을 읽잖아요? 그럼 엄청 몰입을 해요. 근데 인제 이게 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선생님 내가 몰입을 너무 잘해. 그러다 어, 보니까 시간 가는 걸 몰라. 어, 좀 그런 부분이 있어, 지금은. 어, 그래서 제가 항상 시간 체크를 일부러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뭔가를 항상 몰두해서 하고 있다. 그럼 몇 음, 시간 동안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음, 근데 일반적으로 나이 들면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머리가 막 그렇잖아. 할 일이 많잖아. 내가 만약에 뭘 하려고 했는데 다른 생각이 또 나. '아 그럼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가. 그럼 거기 하다가 '내가 아까 해야 되는 걸 또 못 했네?' 또 거기 가. 이래서 사람이 대부분 그게 몰입이 안 되는데 몰입을 하다 보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기억력도 좋아지나, 그러면? 그럼요.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제가 선생님 바둑 선생님을 하고 있거든요. 저 어, 바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바둑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네,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 늦게 배웠는데 제가 한 3년 됐나? 3년 배우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바둑을 지도를 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안 음, 가능할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 음, 바둑이 너무 어려워서. 음. 하지만 저는 가능했어요. 왜 가능했을까요? 몰입할 수 있는, 그래. 몰입하니까. 저 어떨 때는 음, 그 뒤로 제가 3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음, 왜냐면 몰입해야 되니까. 그럼 드라마 몰입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제가 그 모든 매스컴 뭐 이런 걸 다 제가 끊으니까 나중에 보면 그 일반적인 뭐 송중기 이런 애들도 기억이 안 어, 나더라고요. 어, 왜냐면 거기 다 애들도, 잊어버려 버린 거야. 그 애들도 세상을 싹. 애들 유튜브 중독도 끊어지겠네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하면 재밌어. 지금은 음, 제가 했던 영역이 제가 수학을 한 십몇 년 또 가르쳤고 영어를 십몇 년 동안 제가 가르쳤거든요. 네, 그것도 최고의 애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인제 강사 생활을 많이 해요. 학교에도 음, 뭐 강사도 하고 있고 뭐 생명 나누기 뭐 그런 강사도 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파이브 잡 뛰면서 뇌가 어떻게 안 되니?"
음, 왜냐면 일반적으로 원잡도 힘들잖아요, 선생님. 그죠? 음, 원잡도 힘들죠. 하나 작업도 네, 힘들고 음, 하나도 내가 하기에 쉽지가 않아, 나이 들면. 음. 하지만 저는 5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몰입이에요. 몰입할 수 있는, 각자야, 각자. 이쪽 가서는 이거 해. 그러면 이쪽 가서는 충실히 이것만 해. 그날은. 또 다른 날 가면 강의 가면 또 그것만 열심히 해. 그날 하루만. 또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것만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몰입을 한번 배워보셔 봐요, 오늘부터. 네, 할 수 있다니까요. 네, 왜냐면 저기 숫자만 기억해서 하시면 돼.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거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음, 누가 더 해줄 수가 없어. 음, 몰입을 하면 이게 그 바둑도 실력이 좋아졌다 했잖아요. 예. 이 몰입을 하면 이게 머리가 팍 돌아가면서 이게 그 잘 되나 봐요. 그죠.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언젠가 그 컴퓨터를 누가 배우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컴퓨터 코딩을 배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누가 배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30대 중반이야. 근데 그 선생님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코딩 배우러 가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선생님 저 배우기 싫어요." 왜냐면 제가 살면서 배웠던 게 너무 많아요. 음, 그러니까 너무 배우니까 이제는 별로 안 배우고 싶어 이제. 왜냐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그 배운 것만 해도 그 달란트로 써먹는 것도 사실은 바쁜데 또 하나를 영역을 넓힌다. 아 싫더라고 그냥.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가자고 해서 갔어요, 코딩을 네, 배우러. 그래 갖고 저는 한 번 배우고 그냥 못하고 그냥 나올 줄 알았어. 음, 근데 제가 그 사람보다 더 잘했다니까? 음, 웃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야. 왜냐면 아니 이 선생님이 나이도 있고 하니까 못할 줄 알았는데 그걸 잘하니까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음, 근데 그게 뭘까요? 몰입이에요. 왜냐면 코딩이 음, 뭐냐면 이 문자를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산만하고 정신이 없으면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음, 글감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해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코딩을 다 잡아다가 끌어내서 이렇게 입력을 시켜야 돼. 근데 내가 머릿속이 산만하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음, 저는 산만함이 없잖아. 내가 몰입을 해야겠다 해서 딱 앉아서 딱 하면 돼요 그냥. 그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르지. 음, 저는 이거를 갖다 정말 제가 이거 전도사라니까요. 누구나 했으면 음, 좋겠어. 그래서 삶이 음, 좀 변했으면 좋겠어. 음, 그럼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100 몇 살까지 산다잖아요. 그죠? 네네, 100 몇 살까지 살면 어떻게 보면 인생이 60 부터 또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60 때도 네네, 뭔가를 배워야 돼. 왜냐면 100 살까지 살면 그래서 그 노후를 음, 치매 어떡할 거야. 치매 걸린 분도 확실히 효과가 있는 사례가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저 도서관에서 이거 수업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했다니까 문화센터에서. "선생님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숫자 기억해서 이렇게 암산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유 저한테도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보면. 하고 제가 그랬죠. 그러면 선생님이 문화센터 거기 가셔 갖고 노인 이런 거 한번 개설을 한번 해 보라고 얘기를 한번 해 주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니까요. 왜냐면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죠, 보면. 이게 그 주사 암산으로 치매 예방하는 효과는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미러클 암산이 주사 암산보다 더 뛰어난 암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치매 환자를 치료한 내용은 없지만 치매 예방으로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고요. 어르신들도 되게 재미있게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니까 오늘부터 선생님 절중쌤 네, 중요한 거 내가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 내가 돼야죠. 그지. 중요한 건 내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음, 없어요. 음, 음, 그러니까 우선은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네, 제가 네. 몰입학습법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저는 그때 어떤 걸 느끼냐면 그 몰입했을 때 하나님과 소통을 느껴요, 몰입을 했을 때. 그 기도할 그러니까 때도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그럼요. 뭐라고 하냐면 기쁨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웃긴 거는 그 몇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행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음, 그러니까 저는 문제집 한 권을 한 3시간 앉아서 풀 수 있어요, 그냥. 그 미친 듯이 풀고 있어요, 그냥. 음, 그게 몰입학습법의 장점이야. 뭐든지 해도. 이제 우리가 음, 뭔가를 배우긴 해야 되잖아, 은혜 선생님도. 그죠? 네네,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가 내가 이제 이거를 써먹고 나중에 이거를 활용을 해야 돼. 네, 그러려면 사실은 굉장히 터덕거려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저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지도했고 그리고 강사 생활도 오래를 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몰입학습법을 제가 언젠가 한 20 몇 년 전에 이걸 우연찮게 아주대 교수님이 그 미국의 뭐 심리학자 그쪽으로 가 음, 갖고 음, 해서 뭐 메타인지 학습법 해 갖고 이제 음, 음, 이거를 제가 연구를 좀 했어요. 아이들을 상대로. 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인제 저절로 좀 되더라고. 음, 어. 그 철중생도 봐봐. 하품하고 지금 졸리시잖아. 공부하려고 하니까. 근데 왜냐면 엄청나게 피곤해도 딱 몰입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왜 나이가 네, 들면 아까도 제가 유튜브 잠깐 들었는데 35살 때부터 인제 뇌가 쪼끔씩 쇠퇴를 한대요. 음, 그럼 50세 되면 인제 그때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뇌가 쇠퇴를 한대. 그럴 때 30대 후반부터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은 30 대도 되게 이렇게 치매 좀 그런 쪽 알츠하이머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보면. 그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뭔가를 배워야 되고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 세상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그거를 다 해결을 해야 돼, 뭐든지. 음, 그러려면 메타인지 학습법하고 어떻게 보면 몰입학습법은 선생님들이 좀 해서 내 삶을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그런 거 있어요, 선생님.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생각을 하면 그게 반드시 와요. 음, 저는 좀 그게 좀 빠른 것 같아.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데 음, 그게 원하는 거 있으면 이루어져? 원하는 음, 거 있으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근다니까? 이걸 막 묵상을 하고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음, 인연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음, 제가 봐요. 이 인연도 사실은 제가 학습지에서 오랜 시간 아이들을 지도를 했는데 거기서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그러지 않겠죠. 지금 네, 학교에서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인연이 온다니까? 음, 근데 이 인연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좀 그 묵상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한 나 자신을 음,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음, 음,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좀 능력이 있고 어떤 부분이 미진한지 나를 살펴보기. 음, 나를 돌아보기. 음, 그래서 항상 밤에 좀 이렇게 자기 전에 오늘 내가 했던 행동들 있잖아요, 보면. 하루 뭐 일과 있잖아요, 선생님들. 네네네네, 그럼 그 일과를 나를 살펴보는 거야.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내가 뭘 앞으로 하고 싶은지. 중요한 건 음, 나를 알아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 거 아니에요. 음, 나를 모르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겠죠. 그죠? 네, 내가 주관적으로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이건 잘해. 뭐 이런 식의 일반적인 그런 걸로는 잘 안 되고 내가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 돼요. 그걸 그러면 이제 밤마다 자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제가 순간순간의 저의 행동을 제가 관찰을 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느끼는 점이 뭔지. 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 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매 순간 관찰을 해요, 저를.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왜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나한테 언젠가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 네, 왜 우리가 뭐 우리나라 말로 기회가 뭐 몇 번 있다고 하잖아요, 음, 살면서. 근데 그게 기회일지 아닐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냥 음,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아직 안 음, 있어요. 근데 음, 그거를 기회를 왔을 때 내가 나를 살펴보면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알아요, 음, 보면.
그리고 어떤 걸 실패를 했어. 근데 그 실패가 굳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면 그 기회로 '아 내가 또 다른 그 기회가 올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게 몰입하고 메타인지를 알면 제가 볼 땐 그렇게 되더라고. 음, 그래서 항상 보면 좀 뭐라고 하죠? 일이 많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 예.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겠죠. 내가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나를 써먹겠지. 그죠? 음, 응. 내가 갖춰지지 않으면 써먹을까요? 안 써먹을까요? 안 써먹어요. 절대로 안 써먹죠. 그냥 쓰다 음, 버리겠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좀 되려면 나의 자신을 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좀 살펴볼 필요도 있고 내가 뭘 내가 원하는지.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못하는 거, 네. 못하는 거, 응.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인연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내가 10년 뒤에 나의 모습을 그리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지. 그걸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 나를 모르면서 10년 후에 나를 그릴 때 말도 안 되는 걸 그리면 안 네, 되죠. 저기 그죠? 그래서 네, 나를 알아야 된다 그 알아요. 말이에요. 어. 그래야 내가 잘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선생님들이 인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항상 와서 "저 선생님 뭐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인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걸 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죠. "선생님 쉬면서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선생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내고 싶은지 뭐 이런 거. 음, 음, 그걸 먼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나중에는 반드시 그 인연이 올 거라고. 이제 음, 그러려면 쪼끔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음,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선생님들도 좋은 그게 올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그러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숫자 기억하기. 네, 오늘은 그 2 단계도 숫자 기억해서 한번 연습 한번 해 보세요, 선생님. 네, 숫자 오늘 네, 기억하는 거 배웠죠? 네, 네, 10 올리고 보수 빼고 이거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못 왔을 경우 좀 지나 보면 숫자를 기억해서 내가 덧셈 뺄셈을 보수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 음, 음, 그것만 한번 연습 한번 해 보세요. 그 연습 꼭 하셔야 돼요. 네, 네. 절중쌤 예, 연습하셔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는 쪼끔 이렇게 우리가 게으름에서 딱 빠져나와서 제대로 된 좀 삶을 한번 살아보게요.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그럼 네, 반드시 돼요. 선생님들 될 수 있다니까. 나도 할 수 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뭔가 이렇게 네, 우리 무척지근하게 있지 말고 약간 좀 네, 바짝 음, 나를 좀 이렇게 세워서 좀 제대로 한번 세워서 이번에는 좀 삶을 좀 터닝 포인트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긴 네, 말씀을 드렸네요. 그게 네, 중요하니까. 네, 아셨죠? 예, 그러니까 네, 오늘부터는 쪼끔 뭘 하더라도 뭐 레포트 제출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러는데도 좀 이렇게 하는 만큼 메타인지가 그거거든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안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르면 모르는 만큼 써서 내면 돼. 음, 아셨죠? 그래서 그거를 네, 갖다 그렇게 창피하고 그러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이만큼이야. 내가 이만큼을 알고 있어. 그럼 이만큼만 하면 돼요. 음, 그리고 과용은 쪼끔 지나서 내가 좀 알면 여기까지 가면 돼. 그리고 쪼끔 더 가. 그럼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항상 이만큼만 내가 쪼끔 그렇다 그러면 뭔가 나 자신을 좀 창피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만큼을 인정해 주셔요 나를. 그래야 좀 음, 성장이 돼요. 그럼 나중에는 쪼끔 더, 쪼끔 더, 쪼끔 더. 그래서 우뚝 설 수 있을 때가 반드시 올 거니까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10 올리고 보수 빼고 그다음에 10 네, 빼고 보수하고 그다음에 숫자만 기억해서 암산하는 거. 네, 그거까지 숙제예요. 네, 예, 다음 때는 이것이 완벽하게 돼 있어야 돼요 선생님. 네, 그래야 우리가 쭉쭉쭉 나갈 거예요. 왜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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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강의하는 게 몇 번 안 돼. 그래서 우선은 음, 제가 암산하는 법이 끝까지 곱하기 나누기까지 좀 돼야 되니까 고런 네, 부분을 선생님이 숙제를 쪼끔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네, 대신 우선은 따라와 주세요. 아셨죠? 따라와 네, 주면 반드시 네, 선생님들한테 어떤 달란트가 가실 거예요. 아셨죠? 네, 네, 혈중쌤 다음번에 늦으시면 안 돼요. 몇 시죠? 10시 10시 반입니다. 반. 10시 반. 10시 10시 반입니다. 반. 예. 왜냐면 선생님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나중에 선생님한테 이게 내 것이 가치 있는 그것이 돼요. 네, 똑같은 보석이어도
어떤 사람 돌로 보고 어떤 사람 보석으로 보면 이제 이게 좀 달라져요, 선생님. 철중쌤, 예, 46, 하고 싶으신 건 많으시죠? 95, 85, 마음으로. 그죠? 81, 예, 이제는 3, 조금 마음을 조금 내서 좀 시간 지키기, 그리고 이렇게 삶을 조금 이렇게 힘들겠지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 반드시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에 강의할 때는 꼭 늦으시면 안 돼요. 늦으시면 예. 그 전에 강의를 못 들으셔.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 뭐예요? 이렇게 말이 된다고요. 그럼 좀 터덕거린다고. 음, 아셨죠? 예, 설중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들어오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다음번에 꼭 연습하셔서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감기에 걸리셨나 봐. 네, 감기가 와가지고. 예, 어떡해. 그러신 것 같아. 그리고 뭐 우리 둘째가 지금 네. 2학년인데 2학년? 한글을 못해요. 한글.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 한글이. 아, 그런 거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학교에서 기초 학력 그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기초가 안 아, 되는데. 네. 제가 전문인데, 옆에서 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참으로 안타깝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되겠네. 철중쌤한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철중쌤이 이제 아이 가르치세요, 그러면. 예, 아셨죠? 예, 그 대신 선생님이 게으름 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를 내가 이제 못하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보면 한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넘어쓰게요. 네, 그러려면 선생님부터 좀 바르게 쓰셔서, 왜냐면 이게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제가 그거 한글 띄는 거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좀 이제 선생님이 한번 해보시게요. 우선은 네, 우리가 암산부터 좀 잘 해보시게. 예, 응, 네, 암산이 좀 되면 아마 국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제가 의뢰쌤한테 아까 네, 말씀드렸죠. 네, ADH. 네, 네. 막 돌아다 걔도 한글도 몰라. 근데 제가 몇 개월 만에 지금 아이가 그냥 40분을 수업을 딱 했다. 저 어저께 진짜 눈물 날 뻔했다니까. 그 아이 보면서. 음, 수여가 난 선생님 너무 수여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 막 사랑이 막 뿜뿜 나오는 거야. 음, 왜냐면 40분 동안 애가 앉아서 수업하는 게 말이 돼요? 음, 걔가 어렵죠. 그랬다니까? 음, 그래서 근데 웃긴 거는 제발 풀어. 음, 잘하더라고. 걔가 한글도 잘 몰라요, 철중쌤. 예, 음, 근데 이제는 한글도 제법 읽어. 제가 국어하고 수학 가르치거든요. 그 네, 기초 음, 학교 가서. 이게 아이들은 언제 변할지 몰라. 음, 그러니까 철중쌤도 아마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하는 교사 어떤 그런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선생님이 그 방법대로 아이를 한번 지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이는 반드시 달라질 거야. 그 대신 이제 막 무격다짐으로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순리대로 해야 되는 거 알죠? 제가 은혜 쌤 아까 말씀드렸죠? 네, 네, 아이가 네, 네. 모르면 거기부터. 도형을 몰라? 그럼 조금 더 시켜. 그리고 아이가 조금 잘해? 그러면 이제 잘하면 굳이 도형할 필요 없잖아. 네, 그럼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음, 그래서 그 아이 수준에 우리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 아이를 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네, 항상 아이들한테 접근을 할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 그리고 그 아이는 철중쌤 내 예,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의 인격체예요. 예, 친구처럼 대하세요. 친구처럼. 공부 가르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음, 음, 무시하는지. 그리고 이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 학교에서도 그렇게 지도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맨날 매달려요. 요즘에 음, 이렇게 음, 매달리고 음, 이렇게 뭐 이렇게 안아주면 스킨십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음, 본인들이 와서 막 매달려. 선생님 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훨씬 더 저는 아이들 지도하기가 편하지.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그 아이들을 낮은 아이들로 보지 않아요. 초등학생이니까 뭐 이런 아이들도 보지 않아. 인격으로 저는 보는 거죠. 제 친구처럼 대하는 거죠, 항상. 음, 존중도 하고 음,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따라와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철중 선생님은 이제 그런 부분을 쪼끔 아이한테 쪼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제가 잠깐 이제 감사합니다. 전달 사항 좀 전달 드려도 네, 될까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희 미러클 암산을 배우고 있는 학원에 있던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약을 먹을 정도로 심각한 ADHD 학생이고 다른 학원에서 아이들을 뭐 괴롭힌다거나 뭐 학교에서도 뭐 좀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뭐 소변을 지려버리거나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원에 와서 이 미러클 암산을 배우고는 이 친구가 학생들과 교우 관계가 원만해지고 바른 성품이 음, 세워지고 다른 과목에도 충분히 효과가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뭐 네네, 똑똑해진다거나 차분해지거나 그런 사례는 정말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진심을 다해서 미러클 암산기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다른 과목으로 이어지고 또 성품이 또 바른 성품으로 잡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또 경험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내용도 역시 레포트로 나가거든요. 레포트로 나가는 거는 네, 이제 미러클 암산을 실질적으로 어떤 지식을 여쭤보는 것보다도 교사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우리 안진희 선생님께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네,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레포트 작성해 주시고요. 대신에 하루에 최소 20분 정도는 매일매일 20분 정도는 미러클 암산 문제 푸시면서 미러클 암산 네, 이 원리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네, 20분 네, 네, 정도는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은 저희가 학습 주간으로 쉬고요. 그 다음 주 네, 목요일에 2차 강의가 또 안지생 강의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네, 매일매일 문제 푸시고 레포트도 작성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강의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사전 레포트하고 사전 영상이 나갑니다. 그 내용도 네, 보시고 먼저 예습을 해주시면 학습을 네,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하고 오늘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